이 성능이 상당히 달라요. 진짜 사람 목소리까지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대역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음악을 한 50% 정도 볼륨만 높이면은 진짜 사람 목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현재 애플 스토어가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이고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ANC의 경우에 사람 목소리를 제거해주는 게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은데 놀라울 정도로 잘 깨끗하게 없으시네요. 역시나 귀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조금 더 압박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왼쪽이 좀 더 귀가 홀렁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개발자 출신 리뷰어 왕대비입니다. 애플에서 에어팟 4를 출시했는데 무슨 일인지 한국만 출시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폰 에어팟 4 출시일인 9월 20일에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택배를 배송을 주문해 놓을까 했는데 중국에서 한문으로 주소를 찾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서 일단 가서 애플스토어에 가서 구매를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액세서리류는 재고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날벼락인지 이 썬전이라는 곳에 애플스토어가 2개 있어요. 그 근처에도 애플스토어가 여러 개 있는데 하필 제가 있는 썬전에 애플스토어 2곳만 품절인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말이죠. 근데 저는 중국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콩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단수 비자이기 때문에 홍콩을 나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만 하고 왔는데 거기서 느낀 AI 성능이 진짜 미친 거예요. ANC를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너무 아쉬운 것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테스트를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못 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특정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디에디트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체감과 특점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오늘은 에어팟 3와 버즈 3도 비교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에어팟 프로 2와 어떻게 다른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영상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에어팟 4 디자인부터 보면 정말 많이 작아졌습니다. 1세대랑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1세대가 세로로 길고 에어팟 4는 가로로 길죠. 그래서 가로로 돌려보면 에어팟 4가 조금 더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3세대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가로가 작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어봐도 이렇게 이어버드가 수납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타이트하게 설계가 되었어요. 일단 전면에 LED가 히든 LED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케이스에 스피커가 달렸죠. 이건 ANC 버전만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페어링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페어링 하고 싶으시면 이 전면에 LED 쪽을 2번 탭하면 됩니다. 이어버드도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노즐 쪽이 슬림해져서 귀로 더 들어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각도가 많이 달라졌죠. 노즐도 각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각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애플에서 사람 귀를 5천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이어버드에 노즐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약간 이어티처럼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위치가 바뀌면서 크기는 더 커졌습니다. 이어버드는 IP54 등급으로 방진과 방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팟 4를 착용하자마자 ANC가 막 들어오고 있네요. 에어팟 4가 H2 칩으로 변경되었죠. 왜 전작에 사용하던 H2 칩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는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루투스 버전은 5.3 버전으로 에어팟 프로 2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이폰하고 연결 안정성은 좋은데 윈도우 PC에 연결하고서 사용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특히 이제 작업용 프리미어를 편집을 하는데 프리미어 작업할 때 재생 멈춤 이런 작업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재생을 시작할 때 이 말이 시작할 때 단어 하나를 꼭 먹어버리더라고요. 하고 열리는, 이게 나중에 열리는 그런 형태라서 단어 하나를 먹어버리는 이런 형태라서 제가 오픈형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페어링은 되는데 멀티 포인트는 애플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저처럼 PC에서 작업하다가 아이폰으로 전화가 오면은 바로 변경이 안 됩니다. 이게 PC에서 아이폰으로 전화를 받을 때는 쉽게 변경이 가능한데 통화한 뒤에 다시 PC로 돌아가려면 블루투스 설정을 열어서 페어링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한데 그런데 이건 윈도우 PC가 아닌 맥북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딜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에서 기본 딜레이 172ms, 갤럭시 23 울트라에서 기본 딜레이 85ms입니다. 특이하게 갤럭시에서 더 빠릅니다. 신기하죠? 게임을 해도 될 정도의 지연 시간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30ms, 그리고 갤럭시에서 31ms로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딜레이는 상당히 빨라서 아이폰 기본 빼고는 딱히 지연을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연 시간은 절대값이니까 다른 기기와 비교가 궁금하신 분은 연비를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펙상 구동시간이 이어버드 단독 5시간이에요. 심지어 ANC를 켜면 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이 오픈형 이어폰은 보통 사무실에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에는 충전을 꼭 한번 해줘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사용하는 에어팟3는 배터리가 줄어서 그런지 한 3시간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나마 케이스 충전이 5번이 더 돼서 최대 30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 구동시간 늘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통화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에어팟 시리즈 통화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iOS 18 업데이트와 함께 음성 분리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음성 분리 기능이 주변 소리를 잘 없애준다고 하는데 이 통화부터는 다른 이어폰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존 에어팟 3나 에어팟 프로 2와 비교하면 어떨지 조용한 곳은 다 잘 나오니까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 녹음 비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연기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3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4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 2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4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에어팟 3만 주변 소음이 조금 들리고 에어팟 프로 2와 에어팟 4는 주변 소음이 전혀 거의 안 들렸죠. 참고로 에어팟 4에 탑재된 음성 분리 기능이 iOS 18 업데이트 되면서 에어팟 프로 2에도 같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H2 칩이죠. 그래서 에어팟 프로 2도 에어팟 4와 같이 통화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갤럭시 버즈 3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삼성 갤럭시 버즈 3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4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삼성 갤럭시 버즈 3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4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신기하게 실제 사용 테스트 할 때는 버즈 3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이 전달된 소리 자체는 에어팟 4가 더 깔끔하게 들리네요. 통화 성능은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ANC 성능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능이에요. 진짜 착용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거의 커널형급 성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ANC를 켜보면 압박감이 센데 이 압박감이 뭔가 공기가 이어 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압박감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강한 압박감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ANC 성능을 만들 수 있을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널형인 에어팟 프로급으로 좋은 건 아니고요. 이 느낌, 압박감만큼은 에어팟 프로보다 강합니다. 아니, 에어팟 프로가 아니라 그 어떤 ANC 이어폰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 압박감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ANC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제품과 ANC 비교 녹음을 들려드릴 건데요.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이 측정과 녹음은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춘 초고가의 이어 시뮬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귀도 국제 표준에 맞춰 만들긴 했지만 보통 사람 피부보다 마찰력이 높은 귀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사람의 귀보다 오픈형도
밀폐가 더 잘 됩니다. 그렇다는 건 녹음이나 측정 성능이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느낀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서 알려드릴 테지만 제가 들려주고 보여주는 성능은 에어팟4의 최대 성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능 대비 여러분의 귀에서는 90%가 나올지 70%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달라는 점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측정 데이터를 보는 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 커널형의 경우에는 이어 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측정 결과와 사람의 체감이 비슷하게 맞는 게 있는데 오픈형은 진짜 너무 다릅니다. 완전 천차만별이라서 이 결과는 최고 성능일 뿐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니다 라는 점 꼭 인식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ANC 비교는 ANC가 가능한 오픈형 이어폰 갤럭시 버즈 3와 비교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어떠신가요? 이거는 저도 녹음해서 듣고는 있지만 뭔가 비교가 애매해요. 이 녹음 비교만 들으면 버즈 3가 성능이 더 좋게 들리죠.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팟4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저도 당연히 에어팟4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녹음 비교는 버즈가 조금 더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그래프는 에어팟4 ANC 성능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많은 이유는 위키지에 따른 변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최대가 이 빨간색 그래프인데 이건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느낄 수 있는 성능으로 사람은 아마도 느끼기 어려운 성능입니다. 이어폰과 귀 사이의 공기가 얼마나 새는지에 따라서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ANC 성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저음에서 고음까지 일자를 그린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때 옥부 상태의 변화를 보면 고음에서만 변화가 아주 살짝 생기긴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죠. 5단계에서 2단계까지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은 정말 작은 변화라는 거예요. 공기가 조금만 새도 ANC 성능은 크게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ANC 그래프를 보면 성능이 굉장히 많이 변하죠. 다시 최대 성능일 때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것이 에어팟4 ANC의 최고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말이죠. 여기 중고음 영역 ANC 성능이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오프에서 ANC로 변화하는 면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정말 성능이 좋다고 느꼈던 건 여기가 사람 말소리 대역이어서 체감이 굉장히 커서 성능이 좋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지 버즈3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버즈3와 비교한 ANC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버즈3, 빨간색이 에어팟4 그래프예요. 이 버즈3도 ANC 성능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압박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에어팟4가 월등히 좋다고 느끼실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즈3는 여기 저음과 극저음에서 성능이 좋죠. 그렇지만 중고음, 여기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건 아마 DSP 칩 성능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버즈3 여기에서 여기 차이와 에어팟4의 여기에서 여기 차이가 사람 목소리 대역에서 줄여주는 차이가 실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런데 녹음에서는 왜 버즈3가 더 좋게 들렸냐면 실제 소음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소음이고 이 소음은 저역대가 가장 높게 올라오는 소음이에요. 그래서 이 버즈3가 저음 대역 커버를 잘해서 버즈3가 좋게 들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테스트해보면 차량 안이나 밖에서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이 에어팟4가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에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데이터에서 안 나오는 이 실체감에서 에어팟4 ANC 성능이 좋게 느껴지는 것은 압박감이 있어요. 에어팟4의 압박감이 정말 놀랍게 강하거든요. 어떻게 이 압박감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경험한 곳이 애플스토어 매장 안에서 사람들 소음이 굉장히 큰 곳이어서 체감이 확실히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 목소리를 가장 많이 줄여드는 것이 에어팟4가 아닐까 싶어요. 버즈3는 반대로 사람 목소리 대역 그 구간 줄이는 능력이 조금 적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그래프와 비교 녹음은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결과이고 제가 체감한 성능은 에어팟4가 확실히 더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 2와 비교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교 녹음도 하긴 했는데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이 되어서 비교 그래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 그래프를 보니까 차이가 크죠. 저음과 극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1kHz 부근 오른쪽 고음 대역을 보면 소음의 절대값은 확실히 에어팟 프로 2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 2는 이어 팁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차음 성능이 꽤 잘 나와요. 그래서 차음이 된 다음에 ANC로 인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압박감이 고음적 변화로 인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중고음 영역 소음 감소 성능을 보면 에어팟 4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에어팟 프로 2까지만 해도 H2 칩이 그렇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에어팟 4를 보니까 H2 칩이 진짜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중고음 구간에서 이렇게 감소를 잘 시킬 수 있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한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운드는 적응형 귀가 밸런스를 가운데로 딱 맞춰주는데 ANC는 맞춰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압박감이 굉장히 강한데 왼쪽은 강하지가 않아요.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ANC 성능도 에어팟 4가 확인을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에어팟 프로 2의 변화를 보면 애플에서 또 개선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허용 모드는 제가 처음에 왜 달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2kHz 이하 소리는 그냥 들어오고 있죠. 여기 고음은 물리적으로도 차단이 쉽게 잘 되어서 오픈형 이어폰으로도 차단이 되는 구간이에요. 이만큼 차단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소리는 들리는데 왜 굳이 주변은 허용 모드까지 달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또 사용을 해보니까 좀 더 귀가 열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오프 상태에서 주변 허용 모드를 켜면 고음 대역이 살짝 올라가죠. 고음이 조금 더 들어오는데 체감상 귀가 더 열린 듯한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픈형 이어폰에서 주변 허용 모드는 그렇게 놀라운 기능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원래 사운드를 먼저 할까 하다가 ANC 뒤로 넣었는데 이 사운드를 설명할 때 이 성능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어서 뒤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사운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ANC 성능이 기본적으로 이 사운드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일단 기존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을 볼게요. 이 이어폰은 한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뱅 앤 올ufsen의 A8의 특성입니다. 이건 오픈형 이어폰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기 저음에 100Hz가 되기 전에 저음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극저음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드라이버 설계 능력 부족으로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극저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어팁이 나온 거예요. 이어팁이 세상에 나오면서 각종 귀 크기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또 사운드 파워가 부족한 드라이버를 가지고 극저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팟 프로처럼 이어팁이 있는 이어폰을 커널형이라고 부르고 이런 커널형 이어폰은 극저음까지 재생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ANC를 탑재한 이어폰은 거의 대부분 커널형 이어폰이었죠. 그런데 최근 드라이버 설계 능력이 좋아지면서 오픈형인데 극저음까지 잘 나오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버즈 라이브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3도 아주 좋은 극저음 사운드를 들려주는 오픈형 이어폰이었어요. 이 버즈 라이브가 ANC가 가능한 최초의 이어폰이었죠. 그리고 버즈 3도 정말 괜찮은 성능의 ANC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ANC 성능을 위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능이 저음 재생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커널형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의 파워가 조금 부족해도 이어팁이라는 특기가 있는 거죠. 이 이어팁이 이도에 딱 붙어서 공간을 밀폐를 해주니까 저음이 이도까지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극저음까지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픈형은 이어팁이 없기 때문에 100% 드라이버 사운드 파워로 소리를 내야지 극저음을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에어팟 4는 저음 재생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측정 데이터는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만들어진 결과로 모든 사람의 귀에서 똑같이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어팟 4는 적용형 EQ가 항상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아이폰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착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조금만 재생하면 사운드가 맞춰져요. 적응형 EQ 결과를 보면 그 어떤 사운드를 들려주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최대한 깊숙이 장착하고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극저음까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보이네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한번 맞춰보고자 착용을 다르게 해서 2차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맞아졌는데 극저음만 살짝 달라졌네요. 그리고 음악을 한 30초 정도 재생을 하고 난 다음에 측정을 다시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왼쪽과 오른쪽 저음 레벨이 깔끔하게 맞춰지면서
2kHz 기준 고음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 사운드가 적응형 EQ가 적용된 사운드로 애플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한 사운드라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특이하게 로우 그래프에서 상당히 플랫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타겟을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오픈형 이어폰까지는 헤드폰 타겟을 적용해서 보고요. 인이어 이어폰만 인이어 타겟을 적용해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폰 타겟을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극저음이 살짝 빠지지만 저음부터 2kHz까지는 상당히 플랫한데 3kHz 기준 넓은 딥이 있죠. 제나이즈처럼 말이죠. 그리고 10kHz 이상 고음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다음 인이어 타겟을 적용하면 이런 밸런스입니다. 극저음이 조금 더 내려가고 고음도 살짝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로우 그래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들리진 않아요. 귀의 형태, 크기에 따라서 이 공기 통로가 달라지면서 소리가 달라지는데 그에 따른 영향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살짝 틀어보면 공기가 조금 더 세면 어떻게 변할지 측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70Hz 이하 극저음이 쭉 내려갑니다. 왼쪽 오른쪽 편차도 보이네요. 이 상태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이 레벨까지 올라갈지 왼쪽과 오른쪽 비슷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올라가진 않았어요. 여기를 왜 올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려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여기 아래 극저음은 이어폰으로 체감하는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여기 저음 레벨을 올려서 맞추려면 일단 배터리 파워를 많이 끌어서 사용해야 하고요. 진폭이 커지면서 2차적으로 왜곡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리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올리지 않도록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집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기가 새도록 장착하고 측정을 해봤는데 100Hz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100Hz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 아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드라이버가 진짜 많이 좋아져서 드라이버 성능만으로 오픈된 공간에서 100Hz까지는 충분히 재생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예요. 기존 오픈형 이어폰의 경우에는 더 높은 주파수에서부터 저음이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에어팟4에 탑재된 드라이버는 100Hz까지 충분히 재생이 가능해서 성능 좋은 ANC를 탑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H2 칩의 능력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드라이버 성능이 ANC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큰 차이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운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 설계적인 능력으로 보면은 진짜 한 차원 다른 높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른 이어폰과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전작인 에어팟3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애플 제품 중에서도 가장 사운드가 좋다고 평가했던 제품이 바로 에어팟3입니다. 오픈형이면서 저음까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사운드가 꽤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애플에서 항상 아쉽다고 생각한 점이 저음도 아니고 중음도 아니고 바로 고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초고음이죠. 10kHz 부분 초고음이 잘 나와야 소리가 예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의 사운드를 혹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 보세요. 초고음 사운드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여기가 실제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또 굉장히 허전하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에어팟4를 구매하면은 나중에 심벌 소리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사운드로 바뀐 것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드라이버가 단순히 저음만 늘린 것이 아니라 고음까지 전 대역폭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음 쪽을 자세히 보면 에어팟3는 저음 피크가 60Hz였고요. 에어팟4는 저음 피크가 90Hz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음이 조금 더 단단하고 약간의 고해상도 소득을 쓴 것처럼 스케일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음, 3kHz대요. 고음이 많이 내려갔죠. 고음이 내려가서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제나이저를 생각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답답하진 않습니다. 일부 특정 곡에서 보컬에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리고 살짝 보컬 베킹이 생겼어요. 보컬 살짝 물러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에어팟3보다 더 사운드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픈형인 삼성 갤럭시 버즈 3하고 사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비교 그래프를 보면 많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 귀에서는 사운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 이어 시뮬레이터의 장착과 제 귀, 이 차이가 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느낌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가 볼륨입니다. 에어팟4의 최대 볼륨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볼륨을 많이 올리면 당연히 에어팟4가 더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보수적으로 볼륨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볼륨 좀만 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서 설명한 에어팟 구동 시간이 짧은 이유가 여기 있죠. 최대 볼륨에서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볼륨 매칭을 좀 하고 들어보면 버즈 3는 상당히 플랫한 밸런스로 들려주는데 에어팟 4는 저음과 중음이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사운드는 저는 버즈 3가 더 좋은데 직접 비교해보면 볼륨 차이가 꽤 나서 볼륨이 왜 이렇게 다른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볼륨에서 디테일, 해상도는 확실히 버즈 3가 더 좋게 들립니다. 이 SSC 고음질 코덱 영향도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즈 3를 듣다가 에어팟 4를 들으면 소리가 좀 전반적으로 좀 뭉뚱그려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에어팟 4가 이전의 에어팟들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졌지만 다른 사운드 좋은 TWS의 사운드와 비교하면 해상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사운드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애플에서 곧 한국에 출시할 에어팟 4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계적인 완성도가 사람이 만든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오픈형에서 이런 압박감이 드는 ANC를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까지 소리를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운드도 이전 에어팟 시리즈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이걸로 음악을 들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저는 업무용으로 이거 한국 출시하면 꼭 사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측정 데이터가 왜 체감 성능과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설명을 보지도 않고 측정 데이터만으로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 영상도 나중에 보면 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약간 컴플레인성의 댓글이 또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측정 데이터와 체감 성능이 다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용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해드립니다. 저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비행기에서 이 성능도 어떨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요. 이 에어팟 4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